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김소냐 7607, 그 다음에 박K 님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자유구독료 보내신 분, 다음번 방송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제가 첫 번 방송을 이틀 전에 했고 오늘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늘 씩씩하죠 제가. 그래서 인텔이 있는 한은 제가 주야장천 이렇게 인텔을 보내드릴 겁니다. 저도 이제 발동 걸린 지 7월 28일부터 발동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에 인텔의 목마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서 열심히 저하고, 이 세상을 깨우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두로가 니콜라스 마두로가 잡혀왔죠. 그래서 지금 뉴욕에 있는데, 그 작전 얘기는 트통이 1시간 한 반 조금 못되게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위에 아마 그런 기능이 있을 건데 그 번역 기능을 돌리시면 아주 확실하게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마두로를 잡아서 생포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잡아왔는지 자세한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 기자회견을 봤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얘기는 방송에서 간간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 도망가서 이제 숨어 있었죠. 근데 그 숨어 있는 거를 잡아온 거죠. 그리고 근데 그 기자회견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미국의 작전한 군대가 지상이든 공중이든 전혀 사람도 하나도 안 다치고 어떤 전투기나 이런 것이 손상된 것이 없이 이렇게 피해가 1도 없었다 하는 게 특기할 만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과도기 정부를 미국이 관리할 거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작전을 정말 아주 swiftly, 잽싸게, 아주 precision, with precision,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마두로를 잡아왔다. 여러분, 이게 여러 달 동안 아주 굉장한 작전 계획을 하고, 마두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서, 패턴을 잡고, 이번에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을 봤을 때, 미국의 군사력이라든가 첩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지난번에 트통이 취임하자 얼마 안 돼서 이란을 가서 친 거와 더불어서 지금 트통이 이렇게 실행에 나서니, 역대 대통령은 말로만 하고 실행을 안 했어요. 근데 실행에 나서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통 같은 인물이 나와서나 가능한 건데, 전 세계가 딥시에 의해서 아주 골쿠 고른 전 세계가 완전히 이번에 정화되고 재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두로 얘기는 너무 세상 뉴스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전까지 끼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 뉴스에서 일반 뉴스나 팟캐스터들이 하는 거 들으시면 충분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라나 방송은 첩보, 인텔리전스만 제가 다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 앞으로 지켜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일이 있을 건데, 그동안 이제 그 미국의 회사들이, 유전회사라든가 회사들이 가서 투자해 놓고 인프라를 깔아놨는데, 그거를 차베스가, 이 마두로 전에 차베스가 일방적으로 국유화 해버렸죠. 그래서 한마디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네들이 뭐 기름 생산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트통의 계획은 그것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그 유전 시설을 가동해서 그 석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미국 회사들이 그야말로 많은 투자해놨던 거를 그대로 그냥 뺏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유전이 다시 가동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거에 그 뺏겼던 거와 계산을 해서 다시 잘 돌려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통이 확실하게 이제 계산을 해서 받을 거죠. 그러니까 이 과도 정부를 미국이 관리한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됐어도 1948년 그 나라가 다시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3년 동안 미군이 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든 기록을 미국 사람들이 워낙 자세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한국민들이 했던 기록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 3년 사이의 일들이. 그러나 미군들이 워낙 상세하게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베이스가 돼서 한국의 많은 그 사실들을 그때 알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가 되려면 지금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저쪽 마두로 쪽 사람이 또 잡으면 또 안 되니까 그 트통이 그 과도기의 정부를 미국이 일단 베네수엘을 다스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베네수엘라 얘기를 했고, 제가 한 달 전쯤 그 마리아 마차도라는 여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의 노벨 평화상을 2025년에 받았는데, 그거 받으러 노르웨이로 갔지만 사실은 나라를 탈출한 거고, 몰래 신변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밀리터리가 힘모자가 잘 보호하고 있다. 마리아 마차도 얘기를 한 달 전 방송에서 했죠, 제가. 근데 마리아 마차도가 요즘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마리아 마차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둘씩 생겨났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베네수엘라에 마두로가 잡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직후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차기의 대통령감이라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트통이 그녀를 세울런지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죠. 민주주의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마리아 마차도의 앞으로의 거취가 주목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본국에서 나온 첩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2026년은 이제
모든 거를 공개하는, 뭘 공개하냐? 딥스가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억눌러오고 어떻게 사악한 일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모든 것이 다 우리 세계인들에게 폭로되는 해라 그랬죠.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26, 27 이렇게 계속 될 건데, 그런 날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될 때에 그 중에 한 그 트톤과 엘라이가 돼서 아주 긴밀하게 그 트통을 도우면서 흰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빈살만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약자로 MBS라 그래요. 모하메드 빈살만 MBS. 그래서 그 MBS라 그럴게요. 그래서 MBS가 올해 26년에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사우디의 내부에서 나온 인텔입니다. 인텔이라 그러기도 하고 첩보란 말이에요. 첩보. 정보와 첩보는 틀리죠. 늘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 특히 그 왕실 내부에서 이뤄졌던 일들을 세상에 알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실 내부가 완전히 그 딥스에 와 얽혀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사우디가 이제 그동안 지내온 거죠. 근데 이 중심에 또 누가 있냐? 클린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CIA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우디를 장악을 하면서 지들 입맛대로 그렇게 그들을 뭐 협력했다라고 하지만 그냥 괴롭혀온 거죠. 사우디로 존재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거의 과거에 무기 거래 그 다음에 카쇼기 패밀리와도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얘기를 알릴 거다. 익스포즈란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는 특정 인물 조금 아까 카쇼기 얘기했고 클린턴도 얘기했고 CIA도 얘기했고 이랬지만은 이런 조직들과도 이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빈살만이 라스베가스를 방문할 때에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그 첩보를 트통이 알아내고 그 빈살만의 목숨을 구해줬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얘기가 다시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총격 사건 얘기가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거는 왜 딥스를 엑스포즈 하는 데에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클린턴과 CIA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앱스 땡땡하고 관련된 또 무기 거래라든가 인신 땡땡 이런 대규모 자금 세탁 과정에서 또 여러 은행들이 연루되었던 정황도 이번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느냐? 있었던 얘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라라방송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 아는 얘기지 일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빈살만 암살 시도 그 라스베가스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우디 왕실 내부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지 못한지요. 그런데 또 요 얼마 전에 이건 이제 사우디 그 라스베가스 얘기와는 별개로 또 얼마 전에 빈살만이 실제로 그 복부에 총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나온 정보예요. 이건 뭐 처음 듣는 정보네요. 제가 방송에서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데 그 스토마크라 그랬으니까 복부의 총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인텔이 한 몇 달 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최근 시간대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뭐 드론을 사용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암살자를 투입해서 여러 차례의 그런 총격전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일반 뉴스에서는 물론 안 나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의 인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과거 라스베가스 사건은 아마 여러 해 전이에요. 그러니까 트통이 2019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그 라스베가스 사건과 이번 사건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라스베가스 사건을 다시 되살려 보면 그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뭐 늘 있었죠. 왜냐하면 그 딥스의 말을 잘 듣던 여러 그 프린스들이 있어요. 그 프린스들 왕자들이죠. 왕자들이 딥스의 말을 잘 들으면서 서로 니도 먹고 나도 먹자 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그들을 전부 그 리츠칼턴 호텔을 감옥으로 써가지고 그때 뭐 70명인가 80명이나 되는 그 왕자들을 거기다 가다 놓고 세 가지에 의해서 분류를 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저 세상으로 보냈고 또 회유도 시켰고 또 그러면서 돈도 다 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한 자가 누구냐? 빈살만이었던 거예요. 빈살만 아버지가 그때 왕이 되자마자 아마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빈살만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데 그때 30대였는데 그렇게 잘 그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했죠. 근데 그때 얘기를 지금 이제 앞으로 밝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싹 정리가 됐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딥스가 얼마나 빈살만을 미워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말을 잘 듣던 그 충신들이 다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딥스의 제거 대상 중에 넘버 원이었죠. 이 빈살만이. MBS가.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딥스 말을 잘 듣던 그 왕자들은 부시 가문하고도 깊게 관련돼 있었고 그 모든 일의 그 중심에는 역시 CIA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빈살만이 왜 특별히 트통을 그렇게 지난 봄인가요? 하여튼 그 여름인가 하여튼 그때 방문했을 때 트통이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할 때 사우디에 특별히 빈살만이 트통을 아주 굉장히 대우하죠. 근데 제가 4년 전인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트통이기 때문에 평생 충성 맹세를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건데 이 방송을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 최근에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하던 얘기에 계속 하자면 그래서 사우디에서 권력 다툼이 대단했는데 그 권력의 승계를 제대로 하면서 확실하게 정리해버린 사람이 MBS인데 그 모하메드 빈 살만이 지금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빈 살만이 옛날에는 뭐 시아파 수니파 하면서 중동이 아주 그냥 분쟁이 끊이질 않고 굉장히 혼란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주 인물이 그런 어떤 안정감,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주는 안정감, 중동 지역의 안정감이 빈살만이 그
주축이 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우디, 그러면 딥스는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이 많냐? 물론 이제 기름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부를 그 딥스가 원했어요. 그걸 훔쳐 가지고 싶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에는 수백 명의 왕자들이 뭐 hundreds 그랬으니까 뭐 수백 명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프린스들이 존재를 하고 왕도 뭐 부인이 여러 명이고 거기서 또 자식이 계속 나오고 뭐 그러니까 뭐 많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가문 간에서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던 왕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부 왕자들이 그때 제가 아까 말한 일부가 아니죠. 많은 왕자들이 클린턴이나 부시가 먼저겠죠. 그 다음에 클린턴이 이렇게 세력과 협력하면서 계속 그들의 지위를 구축하고 협력해 와서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돈도 유지하면서 투자도 하면서 뭐 딥스하고 이렇게 아주 협력을 잘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누구 때문에? MBS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 얘기, 과거에 그 빈살만은 라스베가스를 그럼 왜 갔냐? 그 라스베가스가 연결된, 제가 과거 방송에서 그 지하 시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레이크 미드가 있고, 그 근처에 구름 레이크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하가 뭐 간단한 요런 지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냥 지하 뭐 도시 같은데요.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근처에 넬리스 공군 기지가 있고 그 공군 기지 옆에 구름 레이크가 있는데 그 인근에 군사 시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지하에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든가 그런 어떤 강력한 기술과 비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게 하려고 그런 거를 보려고 빈살만이 라스베가스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도시를 간 것보다는 그 지하 시설을 보러 간 거죠, 그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인텔은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때 궁금했어요. 그럼 라스베가스에 그야말로 무슨 뭐 도박을 하러 갔냐, 무슨 카지노가 많은 도박을 하러 갔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갔냐? 저도 늘 궁금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인텔을 듣고. 그런데 물론 뭐 카지노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나 어쩌나 하여튼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항상 늘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 지하 시설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슈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나 이제 이런 비밀 프로젝트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돈을 그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그 딥스들이 오랫동안 지하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그런 걸 보러 간 거예요.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빈살만이 그거를 보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혐오감을 느꼈다. 업셋하고 아주 disgusting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혐오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셋했대요. 화가 났대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게 인텔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그만 뭐 이제 보자 하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와서 인근이에요. 아까 말한 지하시설은 인근 근처.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이제 호텔을 빌려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달라이 베이인가 뭐 하여튼 거기였었던 것 같아. 제 오래된 기억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한 빈살만의 거치의 정보를 받은 자들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알죠. 영어로 돼 있지만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그러한 저세상으로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한 거. 근데 이제 결국은 딥스가 실패를 하죠. 트통이 그 첩보를 알고 미리 알려줘서 피신을 해서 빈살만은 목숨을 구했다. 이제 그거는 한 얘기고. 근데 왜 간 거는 오늘 이제 이번에 오늘 인텔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요게 루킹글래스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루킹글래스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뭐 아유 그거는 뭐 음모론이야 뭐 사실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루킹글래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뭐 방송에서 좀 다루긴 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얘기만 하지 그게 정확히 뭐 어떠한 테크놀로지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은 대로 이제 전해드리는 건데, 과거에 이런 얘기는 있었죠. 바티칸도 그거를 가지고 있었고, 2개가 있었다. 미국, 세계에. 하나는 밀리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래를 관측할 수 있는 루킹 글래스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게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실제, 가짜였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인텔을 할 때의 오정보와 역정보는 쌀이라는 쌀 아래에 모래를 확 섞어가지고 역정보 오정보를 항상 같이 넣어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아 그때 그거는 사실이었네 라는 어떤 굵은 줄기 프레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사이사이 끼어있는 어떤 가지들 같은 거는 사실 역정보, 오정보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잘 가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이 매료하는, fascinated라고 그랬으니까, 매료된 진짜 루킹 글라스는 제가 요즘 방송에서 말하는, 제가 그 플라스마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요새 일렉트로그래비릭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루킹 글래스는 일렉트로그래비릭스 기반에 숨겨진 군사 기술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굽히는 밴드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 밴드한다는 게 매우 번역이 어렵습니다. 밴드는 굽히다, 구부린다 하는 BEND인데 이게 의역을 해야지 직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래? 여러분들이 그래 어쨌다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역을 하자면 어떤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아주 번역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인 거예요. 이 기술 안에서는 공간도 시간도 크게 의미가 떨어지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기도 하고 안 되시기도 하는데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걸 테크놀로지를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퓨처리스틱 컨셉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잘 이해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저는 테크놀로지 쪽으로 관심 있고 이런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일렉트로그래비릭스 기반의 이런 슈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무한 에너지, 인피니트 에너지나 테슬라 에너지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AI가 젠슨 황이
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 이게 다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AI의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는 지금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AI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근데 지금 AI 쪽은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아직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 소위 말하는 그 오픈 AI의 그 챗 GPT라든가 여러 뭐 제미나이 뭐 여러 그 그락이라든가 여러 그 회사들이 지금 그 소프트웨어 쪽에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에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쪽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다음 단계의 AI는 에이전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초기에는 발전을 꽤 했는데 지금 발전 좀 하다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이 AI는 지금 격길로 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써놓은 거에는 지금 없는데 제가 아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I는 말할 수 없는 그 에너지, 한마디로 전기가,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발전소를 아예 옆에다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에너지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일이 뭐냐? 해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피니트 에너지나 테슬라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테슬라 말고, 일론 머스크가 차 회사 이름을 테슬라라고 정한 건 니콜라 테슬라의 그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테슬라 에너지는 옛날에 신발 상자 조그만 거 하나 그 정도면 여러 몇 채 집을 이렇게 서포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런 거를 그런 연구를 한 자가 니콜라 테슬라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니콜라 테슬라 얘기를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테슬라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앞으로는 그런 AI의 에너지가 그렇게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인피니트 에너지나 인피니트 에너지, 무한 에너지나 테슬라 에너지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밀리터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을 계속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트통이 기자회견, 이번에 베네수엘라 작전 기자회견 할 때 사성 장군이 나와서 나와서 이번에 작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 형식의 설명을 해주죠. 근데 아주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아주 굉장히 아주 완벽한 군사작전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있는 대통령이란 자를 자고 있는데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피해는 1도 없다는 거죠. 미국 쪽의 피해는. 비행기 하나가 이렇게 전투기인가, 헬리콥터인가, 하여튼 그게 약간, 좀 손상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오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런 작전을 수행할 때에, 저는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약간 소위 말하는 5차원, 6차원의 월페어라 그랬으니까 그런 걸 이 3차원, 4차원까지도 아닌 좀 더 높은 단계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작전을 수행하려면 그 사람의 마두로의 돌아다니는 무빙 패런을 연구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다 AI가 했겠죠, 물론. 근데 그러한 작전을 총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인테그레이션해서 통합해서 어떤 작전 플랜을 만들 때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들이 요소에 사용되었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제가 요즘 방송에서 지난 7월 28일부터 하는, 그러니까 7월 28일이니까 5개월, 7, 8, 9, 10, 11, 12. 5개월, 만 5개월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5개월 동안에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빈살만 얘기로 돌아가서, 빈살만은 현재 이거 스톰 작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스톰 오퍼레이션을 들어와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빈살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 얼라이언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빈살만은 왜 이 스톰 오퍼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왜 이거를 하려고, 왜 트통과 이렇게 단순히 목숨을 구해줘가지고 지금 충성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on top of that, 그거 외에, 중동 지역이 항상 분쟁이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서 좀 조용히 좀 어떤 번영을 이루고 부를 축적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중동 지역이 조용하면서 평화로 계속 나가야 되니까 빈살만의 목적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을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 와이드 얼라이언스, 흰모자의 연대, 동맹 관계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지금 이란은 완전히 지금 몰락하기 직전입니다. 하메네이가 이제 지금, 하메네이 얘기가 여기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이란에서는 이제 이슬람 스테이트라 그래갖고, IS가 이제 도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혼란이 엄청나고, 여러분 혹시 비디오 동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정부 건물을 접수하고 이럽니다. 폭도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현재 이란 정권은 거의 붕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고 붕괴 단계에 들어가고, 제가 이란 얘기를 과거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달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지니아주 맥클레인에 사는 팔레비 왕 죽었죠. 왕은 죽었는데 그 아들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왕비도 거기 살고,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들 맥클레인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추대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권 붕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친중하는 나라들은 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중하던 애들. 베네수엘라 친중.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다음엔 누구냐고, 어떤 나라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쿠바, 이런 나라를 덜덜 떨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란의 하메이니가 수프림 리더라 그래요.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란도 얼마나 지금 나라가 국민들이 수십 년간 서퍼링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힘듭니까? 그래서 하메이니는 최고의 극도의 공포 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이딩 그랬으니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메이니가,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외식하고 이 거짓말쟁이인지 모르는데, 하메이니가 겉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비난하고 지네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오랫동안 미국의 CIA나 그 다음에 영국의 MI6가 이제 정보국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 땡 나라의 정보국인 모사드. 그 뒤에서 지들끼리는 그렇게 협력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서로 왼수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하메이니는 이스라 땡 나라하고 비밀스러운 연결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들으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뉴스에 나오는 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스톰 작전, 그거는 트톰과 빈살만이 함께 진행하는 오퍼레이션이다라는 얘기는 했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나온 거야,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인텔은 뭐냐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나 계속해서 인텔이 나오면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라스베가스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랄 거라고 인텔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조 달러, 트릴리언스 오브 달러스라고 그랬으니까 수조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은 그 나라에 머무르면은 뭐 아무 쓰임이 없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자꾸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돈이 불어나야 되겠죠. 그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이 여러 나라의 산업, 디프런 인더스트리죠. 여러 산업들과 국가로 분산 투자돼서 현재 빈 살만에게 충성하는 세력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돈을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빈 살만에게 충성하는 세력들이 주로 여러 그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AI에 막강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AI의 투자에 진심인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 뭐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왜냐면 기름은 언젠가는 기름을 퍼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긴 하지만 기름은 이제 마르고 바닥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기름 끝나면 자기네들도 못 살게 되는 나라가 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들도 정신 차리고 수십 년부터 인베스트먼트를 계속 전 세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우디 왕자나 뭐 이렇게 그 왕들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다 마찬가지지만 왕족들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이 국제 감각이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이번에도 그 트통이 중동 3개국을 방문하는데 그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아부다비, 두바이, 리야드 이런 도시들을 방문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영어를 다 왕들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제 감각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소셜 미디어의 어떤 메타가 이제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메타나 블랙락 같은 그런 뉴스 에이전시들 그런 데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은 현재 그 캔디스 오웬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 레거시 미디어, 소위 말하는 ABC, NBC, CBS, CNN, MSD, 통은 MSDNS라고 그래요. MSNBC 이런 그런 브로드캐스팅 회사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보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베니 잔슨, PBD, 캔디스 오웬스, 터커 칼슨, 조 로건,
그러한 사람들의 팟캐스트를 듣는단 말이에요. 뉴스를 거기서 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뉴스는 어디서 접하냐? X. 과거에 트위터에 X 이름 바꿨죠. 트위터 거기서 뉴스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나 조엘 로건 같은 영향력 있는 팟캐스터들이 앞으로 제가 아까 말한 그 라스베가스 스토리를 그 다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라스베가스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나 이건 라나 방송에서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하네. 뭐 그런 일은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뭐 잘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얘기하면 나중에 나와요, 항상. 그래서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해서 전개될 거고 제가 나오는 대로 즉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두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마두로가 이게 뭐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방송하는 거는 여기 전에 방송 끝내고 좀 새로운 인텔이 급하게 나와서 여기부터는 시간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 이 사람이 이거는 바로 뒤에 방송을 녹음했구나 이런 걸 아실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베니 잔슨이라는 팟캐스터가 있는데 저도 그 사람 거를 자주 듣거든요. 근데 뭐 수백만이 그 듣는 그 방송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완전히 자기가 무슨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뭐 놀란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한 거에 주된 목적은 진짜 원인은 마약 관련이 아니고 부정 땡땡 그거 선거 잘못하는 거 그거를 주된 이유라서 마두로를 체포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이건 놀라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막 호들갑을 떨면서 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웃었어요. 왜냐? 제가 방송에서 몇 달 전에 여러분들 몇 달까지는 가지 않아도 뭐 한두 달 전에 그랬죠. 마두로 얘기하면서 이게 마약 관련으로 트통이 마두로를 압박하는 것은 사실 표면적 이유이고 실제 이유는 부정 땡땡 그거 때문에 마두로에게 지금 마두로를 그렇게 하려는 거다. 이 압박을 주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저는 미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뭐 대통령 포스트에 뭐 이렇게 뒤에 보면 뭐 도미니언 기계 서버가 이렇게 사진이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트통의 주 목적은 전 세계 제가 70 몇 개 그룹이라 그랬나요? 거기에 퍼져 있는 그 주요한 일을 담당했던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그 나라들에게 만연해 있는 부정 땡땡 그거 잘못하는 거 선거 잘못하는 거 그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그 얘기를 벌써 몇 달 전에 이미 드렸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새삼 엄청난 뭐 인텔이라 그러면서 베니 잔슨이 얘기를 호들갑을 떨고 하길래 제가 너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트통은 그런 카르텔 그런 조직들 범죄 조직들과 연결된 주요한 아메리카스 그런 대통령들은 아마 다른 사람도 체포를 할 겁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시스도 뭐 계속 잡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의 그 전 대통령인가요? 그 빈센트 팍스, 그 사람은 계속해서 CIA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CIA 힘모자가.
그리고 지금 현재 클라우디아 샤인밤 여자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여자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되지 않나 하고 멕시코 여자 대통령을 패닉 상태에 있고, 콜롬비아 대통령 다음 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방송에서 나와도 대놓고 투통을 막 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하고 협조해서 그 여러 가지 마약은 물론이려니와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자이기 때문에 아마 위험합니다. 트럼프의 다음 타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투통이 이제 계속해서 투통의 메인 주된 관심은 부정땡땡 그거예요, 여러분. 선거. 마약도 마약이지만 그게 더 투통한테 주된 주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면, 마두로가 지금 뉴욕에 와 있는데, 마두로가 오히려 증인이 돼서 미국 안에 그 내부자들 딥스 안에 있는 그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구데타 그거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걸 너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트통한테 협조를 해서 미국 안에 있는 딥스를 대상으로 그러한 인사이드 내부 자의 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인텔이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관 CIA, DNC, 미국 민주당, 그다음에 미국의 부시, 클린턴들을 비롯한 과거 대통령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베네수엘라에 감옥을 열고 갱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안에서 쿠데타를 획책을 했는지, 그런 거를 오히려 정 당사자인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오히려 마두로가 위트니스 증인이 돼서 그런 것을 증거할 수도 있다라는 인텔이 지금 터졌어요. 이거 폭탄이에요, 폭탄.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나 두고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마두로를 체포하는, 그 사람 체포하고 그 아내를 체포하는 건 딱 90분 안에 이루어졌는데, 바다를 통해서 이제 헬리콥터가 뜨고 마두로를 잡고 미국 배에 딱 실어서 오기까지 그 전체 작전이 약 4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두로 잡는 시간은 한 1시간 반 소요됐고, 그 전체의 그 작전은 4시간 안에 속전속결했다. 그래서 놀랍죠. 그리고 마두로가 사실 CCP하고 계속 협력했었고, 각 나라의 정복 인텔리전스 에이전시하고 협조했었고, 오바마가 만든 파이브 아이즈 그런 데들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있었어요. 너 그러다가 너 밀리터리 작전에서 너 잡아갈 거야, 이런 경고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를 일이 없어요. 깜짝 놀래서 잡혀간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 등지에서 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헬리콥터나 미군에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군한테는 캐주얼티가 전혀 없었다 그랬죠. 상함이 미군이나 인력이나 어떤 군용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죠. 제가 그 말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그럼 뭐를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인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두로는 그동안 작년부터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했었고, 미국이 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해서 불안한 것보다는 자기의 내부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내부에 있는 그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안함이 컸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안전 신변 보호를 원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사실은 EMP를 공중으로 날려서 미군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부터 마두로는 자기 경호를 하는 사람을 계속 바꾸고 오히려 자기의 신변의 안전 문제를 쿠바의 스페셜 폴스한테 맡겨서 그들이 마두로를 보호해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3차원 정도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도대체 그거 나쁜 놈이니까 잡아왔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세계 인류에 대해서 범죄자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마약을 보내서 미국의 약 30만 명의 인구가 마약으로 죽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살아남기 위해서 마두로가 또 어떤 변신을 해서 어떻게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디벨로프 돼가는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요런 깜짝 놀랄 만한 인텔이 나와서 제가 오늘 인텔에 이게 지금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디벨로프먼트가 있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요런 얘기를 덧붙여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수상인 사람 알죠? 그 네타나 뭐 있죠? 그 자가 이제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그 계속 트통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통은 지금 제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잘 해결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항상 했죠. 그래서 트통은 거기에 그 정부 리즘 체인지를 원합니다. 리즘 체인지는 이제 그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마두로 얘기하면서 인텔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두로 얘기가 지금 쌀 안에 들어있는 모래인지 아니면 쌀 알인지 아직 모르지만 현재 이러한 인텔이라 그러면서 제가 방금 읽었기 때문에 그거가 이게 따끈따끈한 소식이고 이게 얼마나 지금 민감한 사안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알려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뒤에도 소식이 좀 더 있는데 이런 폭발적인 소식이 이제 더 나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한 모먼트에 살고 있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작년이라 봐야 며칠 전인데 2026년은 완전히 모든 것이 인류에게 다 알려지게 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익스포즈가 되고 알려지게 되는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일에 라나 방송이 지금 이런 소식을 전하는 방송으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 이어서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이런 나라들의 아마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나 그동안 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은 아마 등골이 지금 오싹하고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그 사태가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고 진전되는지 두고 보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는 이제 소말리아 그 이민자들이 미네소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데이케어 센터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돈을 많이 그 사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소말리아나 그 이민자들을 이용해서 그들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거는 여러 디퍼런 파리가 연루된 그런 하나의 종합적인 그런 사기 시스템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에 있었던 그거는 작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을 하는 하여튼 거대한 그물이 이번에 나타난 건데, 연방정부가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준 돈 약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사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가짜 급식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고 소말리아 단체들이 운영을 했는데, 이게 코땡땡 기간에도 존재하지도 않고 실제 있지도 않은 애들한테 밥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월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지사 이름인데, 그 행정부가 2020년 내부 고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모른 척했죠.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50명 정도 넘게 유죄를 밝혀내고 이제 그 기소를 하고 기소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소말리아 예를 들면 방송에 나와서 소말리아 그 젊은 남자가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 X에서 그 사람 안경을 보더니 저거 저게 안경이 2,000불짜리 안경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2,000불짜리 프라이스 태그를 이렇게 붙여서 나오고 하니까, 이들이 사기쳐서 고급 자동차나 해외 부동산으로만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말리아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인텔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서론 부분만 말씀드리고, 지금 인텔이 많이 지금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더 분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왜 이스라엘이 계속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손을 보면서 이 모든 작전이 결론을 맺을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인텔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옵티머스 3세대 젠3라 그랬으니까 제너레이션 3죠. 그거에 대한 엄청난 인텔이 있는데, 요것도 일부 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2026년도 라나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고, 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뭔 공부를 지금 하겠습니까마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세상에 일반 방송에서 알려주지 않는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네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새로운 것을 들으시게 되고, 아마 깨어나신 분도 더 확실하게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가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깨어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늘 하는 방송에서 늘 하던 멤버십 아직 안 하신 분들 멤버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미 하신 분들은 또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래서 라나 방송이 지금 활발하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도와주시는 분이 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런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10,000여 명 정도 듣는 정도로는 우리가 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멤버십을 해주시라 하고 열심히 광고를 하고 또 자일 구독료 보내주시는 분도 크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뭐 슈퍼땡스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여튼 2026년 또 우리가 좀 열심히 합력해서 잘 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또 바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